이렇게 안과를 하고 있었죠. 안과 중요하죠, 그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과 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저번에는 기본적으로 신경 검사를 봤었어요, 그죠? 신경 검사 그래가지고 뭐 메이즈, PLR 테스트 이런 거 봤었고,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실제로 이제 검안경 같은 걸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안경 같은 걸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어디가 이상한지 그런 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직접 검사가 인다이렉트는 비직접적인 검사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건 직접 검사겠죠. 그리고 이거랑 펜 옵틱, 이거는 전체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를 이용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인다이렉트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상 헷갈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가 인다이렉트보다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인다이렉트가 시야가 좀 넓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시야가 넓다. 자, 각각이 뭔지 이제 알아보러 가볼게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보다 인다이렉트가 시야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야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인다이렉트라는 방법을 쓰는 거는 관찰자의 동공을 좀 더 좁히기 위해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동공 사이 거리가 60인데 인다이렉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15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공이 많이 확대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동공이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막 평소에는 이렇게 확대가 돼 있어야지 이걸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애매한 상태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편하다, 관찰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20디옵터짜리 렌즈가 있어요. 20디옵터짜리 렌즈를 쓰는 이유는 20디옵터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과 가시면 안과에서 시력 측정하는 단위잖아요. 이게 직접 단위인데, 이 안과에서 시력 측정하는 단위가 디옵터잖아요. 이 디옵터가 렌즈에서의 단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20디옵터라고 합니다. 20디옵터. 눈이랑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옵틱 디스크가 있잖아요. 옵틱 디스크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안구 전방이 있고요. 전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가 후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옵틱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각신경이 갈 거예요. 시각신경.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옵틱 디스크를 우리가 결국에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앞쪽에서 요 뒤쪽을,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뒤쪽을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병변의 위치를 기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변 위치 기술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옵틱 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병변이 여기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병변의 위치를 기술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옵틱 디스크는 보통 1.5mm 정도이고요. 이거 개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옵틱 디스크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비정상인 건 어떻게 생겼냐? 비정상인 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비정상인 게 아니라 이것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 종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동물 종마다 이게 홀란지오틱, 그리고 메란지오틱, 그리고 파란지오틱, 그리고 파우란지오틱. 안지오라는 게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혈관 뻗어나가는 모양. 그래서 홀란지오틱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방사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메란지오틱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파란지오틱이라 그러면은 얘는 뭐가 없어요. 모양에 막 이렇게 옵틱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주변에 혈관이 막 자글자글 이런 게 없는 그런 애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난저의 혈관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릿 램프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 현미경 같은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별건 없죠, 그죠? 여기다가 눈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릿 램프 옛날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슬릿 램프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얇은 빛을 여기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굴절률이 다 다르잖아요, 눈에. 그러면은 뭐 겉에 표면이 있을 거고, 그 안쪽에 뭐 수정체가 있을 거고, 그 안에 각막 뭐 다 지나면서, 각막은 제일 바뀌긴 한데,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리창에다가 불빛 비추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죠? 유리창에 불빛 비추면은 이게 이렇게 유리가 한 장 있고, 그렇게 유리가 또 한 장 있고 이러면은 여기 비친 거 하나, 여기 비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라인이 뜨잖아요. 라인이 뜨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노멀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필터를 쓴지에도 다를 수가 있는데, 필터 중에 뭐 예를 들면 레드 프리 필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의 구조물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빨간색 빛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붉은색을 보기가 더 편해지겠죠. 왜냐면 붉은색으로 붉은색을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슬릿 램프는 아무튼 간에 눈에다 빛을 쏴가지고 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스윙 램프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다가 빛을 쏴서 이렇게 얇은 빛들이 짜라락 나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클레럴 스캐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각막에서 이렇게 산란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미세한 각막의 변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각막에다 빛을 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눈에다가 빛을 쏘면 이렇게 각막에서 이게 자글자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모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스클레럴 스캐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각막의 문제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막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병변이 있구나 라는 걸 감지하는 데 쓸 수가 있다.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얘는 수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레트로 이거는 홍채 망마 빛을 강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빛을 강하게 그러면은 올라오는 빛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을 감지를 하는 건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홍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채 안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탕 튀겨서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이 굴곡에 따라서 어디로 반사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걸 통해서 모양이 어떻구나,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요즘 3D 잘 안 쓰나 봐요. 잘 안 쓴다고 들었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3D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거는 눈에다가 빛 쏴서 하는 건데 여러 개 겹이 빛을 쏴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거고, 조정일도가 다른 부분에서 빛이 산란이 되니까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뜰쳐 나오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운데가 두껍잖아요. 가운데가 두꺼우면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두꺼운 모양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얇게 나타나는 게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오페이시티가 지금 이상하죠. 그리고 스클레로시스도 일어나 있다는, 뭔가 경화되어 있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물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보이죠. 그리고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게 뿌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좀 성숙한 백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캡슐의 인테그리티도 좀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전환방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플레어가 존재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고, 여기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맑아야 되는데 여기 단백질이 차가지고 뭔가 이상하구나,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백혈구들이 있겠네요. 눈에 뭔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겠구나, 플레어가 생긴 쪽에는 각막이 두꺼워져 있겠구나, 그럼 포도막염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정체에 빈 공간이 보이면 이거는 액화가 진행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럽처가 생기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디가 좀 얇아져 있고 녹아있는 것도 보이고요. 불균이란 모양이 보이죠. 각막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면은 미세하게 좀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막에 좀 부종이 형성되어 있으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럽처 같은 거는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자글자글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정체 해액이 존재하지 않고 그 전방 사이에 마이크로 럽처가 확인되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찢어져 있는 느낌 드시나요? 전 잘 모르겠긴 한데 수정체 물질들이 빠져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각막을 건드려서 각막의 손상이 예상이 된다. 이 럽처가 좀 확실한 건 이런 거겠네요. 이런 건 럽처가 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글자글 찢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암과 염색 테크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장르인데요. 이거는 이 앞에까지는 뭐 빛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무식하죠. 빛에서 이런 거 말고 여기 밑에는 암과 염색 테크닉인데, 플루오레신 염색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방울방울 뭘 떨궈가지고 여기 기름방울이 어떻게 떠다니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플루오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OVC 얘는 워럴솔로브, 그러니까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염색제는 수용성이고 각막이나 다른 외피 같은 거는 지용성이잖아요. 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름막이 있잖아요. 마이보미아 글랜드에서 뭘 분비를 하고 이러니까 염색이 됐다라는 거는 외피가 날아가가지고 좀 수용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외피가 날아갔다는 건 기름 부분이 날아갔다는 거고, 그럼 눈에 정상적이게 날아갔다는 소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스트로마는 하이드로필릭하고 에피필리움은 리프필릭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필리움이 날아가면 하이드로필릭한데 에플로레시 있게 되니까 잘 도포가 되겠죠. 근데 잘 도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얘는 수용성이고 눈은 원래 겉부분이 지용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레신 올려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얼서가 있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침착이 됐잖아요. 침착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염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플루오레신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장자리가 모두 염색되는데 가운데 염색이 안 됐으면 궤양이 좀 깊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루오레신 염색은 안내에 좀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플루오레신 말고 로즈뱅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고양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염색 시 자극이 있기 때문에 복수 마취를 실시하고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크리멀 덕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플로레신 다이를 써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원래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긴 하는데 눈에 떨어뜨리면 코에서 밝은 녹색의 액체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되게 빨리 반응을 하는데 최대 5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저 레크리멀 덕트가 입으로 오프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단두종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덕트를 관찰하는데도 이 플로레신 다이를 써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오는구나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노메트리라는 거 봅시다. 토노메트리, 얘는 또 다른 검사인데, 이건 뭐냐면 녹내장 걸렸던 애들은
지금 해야 되는 검사예요. 목내장 걸렸던 애들, 정 걸렸던 애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얘는 압력에 대한 거예요. 압력이 뭐죠?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눈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안압이 문제인데 이게 안압 때문에 눈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 이게 10에서 25mm HG 이거 수소 기동 높이 하는 거죠. 트리첼리 실험.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얘 쓰는 장비는 스키오츠. 그래서 이거 스펠링 어떻게 되냐면 SOTG 이거 토노미터. 안압을 재는 거죠. 아니면은 토노펜벳, 토노벳 뭐 이런 장비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이렉트 타입이랑 인다이렉트 타입 뭐 이런 걸로 거만 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안압 재는 거 이외에 또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이런 검사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쭈루루고 읽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렉트 타입이랑 인다이렉트 타입을 보자면 이런 모양인 겁니다. 다이렉트 타입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빛을 딱 다이렉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조를 다이렉트하게 본다는 게 포인트고, 인다이렉트 타입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옆에 반사경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이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고니오스코피라고 하는 검사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얘는 이리도 코니알 앵글, 이리도 코니알 앵글을 보는 겁니다. 이건 뭘 재는 거냐? 결국에 각도를 재는 건데 이게 뭔 각도를 재는 거냐 싶겠죠. 그러면 이리도 코니알 그러면 뭐겠어요? 각막이 보고요. 이리도 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이리스겠죠, 아이리스. 그러니까 홍채에서 어디까지? 홍채에서 결막까지, 각막까지, 각막에서 홍채까지 각도를 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는 뭘 파악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아이리스랑 코니아까지의 각을 재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애랑 비정상인 애랑 이 각도가 달라질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왜 재냐? 우리가 아까 안압이 중요하다 했었죠. 안압 때문에 재는 겁니다. 안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개는 여기 안구 전방이 있으면 전방에 이 아이리스랑 코니아까지 이 각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빵빵해진다 이러면 각도가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이리도 코니알 앵글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꺼져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거만경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목내장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견들로 거만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리도 코니알 앵글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제 글라우코마 목내장에 대해서 쓰는 것들로는 뭐 각도가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음파를 또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안구 전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안구 전방이 너무 벌어져 있거나 커져 있지 빵빵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되고요. 글라우코마 익자미네이션 중에 대표적인 게 UBM인데, 이게 어떤 눈의 특정 부위의 덴시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의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술을 권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쓸 수 있는 검사들이 뭐가 있냐를 보자면 일렉트로레티노래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안과 필수 검사예요. 안과 필수 검사. 당연하죠. 이거는 어쨌거나 전기 신호로 망막 살아있는 정도, 망막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레티널 펑션, 그러니까 망막 기능을 파악을 하는데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안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눈 자체도 있지만 이거 혈압에 영향 되게 많이 받아요. 눈은. 그래가지고 혈압이 심하게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망막 박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망막 이런 게 망막이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면 미세 출혈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망막혈관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망막 박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망막의 건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니까, 특히나 이게 고양이에서 문제가 돼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는 고혈압이 눈 건강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에서 특별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ERG라는 것도 지정을 합니다. ERG가 뭐냐? ERG 얘는 일렉트로레티노그래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ECG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심전도잖아요. 심전도처럼 얘도 뭔가 시각화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읽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읽는 거고, 전기 신호 뭐를 읽는 거냐 그러면은 옵틱 너브랑 센트럴 뉴럴로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결국 신경 전달이 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눈에다가 그 빛이 왔을 때 여기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활동전이 있죠. 활동전이를 파악하는 거다. 활동전이를 측정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혈압이 오르면 망막염이 생긴다고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다. 망막염이 발생하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시뻘겋고. 그리고 외에는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항상 시각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초음파예요. 눈에도 초음파를 쏠 수가 있다. 그럼 똑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얘는 후안부를 주로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체랑 망막 안화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뒤쪽이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안망 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UBM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앞쪽에다가 빛 비춰가지고 봤던 거 있죠. 얘는 전환부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목내장 진단하거나 수정체가 이상한지 확인하는 거고, 전환부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했던
활동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해가지고 AB 스캔. 얘는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얘는 후방이죠. 후방 확인하는